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경영저도사의 기업 진단론 이 과목을 갖다 담당하게 될 김성만 강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매우 반갑고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최선의 강의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맨 먼저 우리가 나오는 이야기 경영지도사의 기업 진단론은 바로 그 대상이 철저히 되느냐 그러면 기업입니다. 기업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문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인체를 갖다 대상으로 살듯이 바로 뭐가 되느냐 기업 진단론은 기업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에 기업의 본질의 문제를 갖다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며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잘 알지만 기업의 본질이다 그럴 때 즉 우리가 말하는 기업의 뭐가 됩니까? 하나의 대상이 되는 건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맨 먼저 기업을 갖다가 이해를 한다 그러는 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 기업이라 그러는 이야기는 국민 경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개인, 기업, 국가 이 세 개의 단위 속에서 바로 중요한 생산 단위다 하고 우리가 말을 하죠. 즉 물건을 만드는 것 이런 얘기가 되는데 여기는 반드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소유자와 경영자는 다르다. 오늘날 모든 회사가 소유를 갖다 얘기하는 것은 거의 주식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주식을 갖다 많이 사시고 계시죠. 요즘 재테크를 위하여 바로 주택 사기는 어려우니까 보통 이제 많은 노동자들이 또는 근무자들이 매달 월급을 받아서 주식을 산다. 이럴 때 이 주식이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소유에 속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운영을 누가 하느냐? 바로 그 회사의 사장단이 운영하게 되죠. 그건 바로 경영을 의미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래 대해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분리된다 하는 얘기가 거의 왜? 오늘날 모든 회사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컴퍼니를 나타내는 주식회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라 하는 두 가지가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영리를 추구하는 게 목적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익을 갖다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이거죠. 프로피트.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이윤을 갖다 추구한다. 왜? 기업이 이윤을 갖다가 못 낸다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되느냐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철저히 뭐가 되느냐 영리를 추구하게 된다 하는 문제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은 반드시 독립적이며 개별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기업을 갖다 법인이란 말을 갖다 씁니다. 법인. 원래는 사람이 아닌데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한 단체를 갖다 우리는 법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그래서 기업은 하나의 사람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의 인격을 갖다가 우리가 봐준다 그래가 법인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와 같이 기업은 독립적이고 개별적이다 그러는 거 마치 인간처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기업은 타인의 자본 여러분 중요한 타인 자본은 뭐가 되느냐 그의 사채를 얘기합니다. 이 사채는 고리대금의 사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본드라는 얘기 우리가 재무관리 쪽에서 보통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본드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본드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타인 자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톡이다. 스톡은 바로 주식을 얘기합니다. 이 주식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기 자본을 갖다 얘기한다. 이렇게 되고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기업의 가치를 갖다 우리가 바로 밸류라는 말을 쓰는데 이 밸류를 갖다가 우리는 뭐가 되느냐 최대화시키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굉장히 중요한 뭐가 되느냐 기업 가치 극대화 이게 뭐가 되느냐 기업의 본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다음에 기업은 항상 독립적이라 그러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독립적이며 개별적이라 그러는 이야기에서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법인 법적으로 인격을 갖다 부여한다 해서 항상 자기만의 뭐가 되느냐 그런 법인이 된다 그러는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기업은 다른 기업이나 기구에 예속되지 않는다. 즉 우리가 봤을 때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항상 기업은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법인세를 내면 마치 사람처럼 인격을 갖다 우리가 준다. 원래 사람이 아니지만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받은 단체다. 그러니까 독립적이며 스스로 어떠냐 그러면 살아가게끔 만드는 하나의 법인체가 된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이다 그런 말을 쓰고 다른 기업에 의해되느냐 그러면 예속되지 않는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나중에 가게 되면 하나의 기업들이 서로 합병한다든가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뭐가 되느냐 항상 다른 기구에 예속될 수가 없다 하는 말이 되겠죠. 또 기업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 여러분 잘 아는 재화 상품을 얘기하는 거죠. 서비스
일반적으로 재화란 말은 이때 상품을 갖다가 얘기하며 유형의 재화를 얘기합니다. 형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반면에 거기에 서비스를 갖다가 낸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두 가지를 갖다 뭐가 되느냐, 상품과 서비스, 상품과 서비스를 갖다가 생산하고 배급하는 기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 경제 조직의 단위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도 제가 말을 했습니다만 개인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 있고 정부라는 이야기, 요 세 가지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3단위 경제체제다. 그러면 요즘은 외국까지 달아서 경제학에서는 4가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국내의 모든 단계는 3가지가 되죠. 개인, 기업, 정부.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외국과의 거래를 갖다 한다 그러면 외국까지 따지면 4단위까지 확대된 상태로 오늘날 세계화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뭐 여하튼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경제 단위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경제 조직은 소비 단위인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 가지 경제 단위가 있겠지만 정부나 가게는 뭐가 되느냐, 소비 단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정부나 기업은 소비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해야 되느냐, 기업은 뭐가 되느냐, 바로 생산 배급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생산 배급하는 단계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와 가게는 뭐가 되죠? 소비 단위라고 우리가 말을 하더라 하는 이야기에서 비교를 갖다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기업의 본질을 우리는 명확하게 한 번쯤 정리가 잘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보면 반드시 기업을 이해해야 된다. 왜? 우리는 바로 병원에 가면 사람을 갖다 인체를 취급하듯이 기업이 진단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 뭐가 되죠? 기업이 된다. 그 기업의 특성이 어떤가를 갖다 우리는 명확하게 안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소유와 경영은 분리된다. 바로 물건을, 돈을 낸 사람과 운영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분되는, 오늘날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죠? 주식회사. 바로 컴퍼니를 갖다 얘기하기 때문에 컴퍼니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 하는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프로피트, 이윤을 추구해야 된다. 만약 기업이 이익을 갖다 못 낸다 그러면 뭐가 되죠? 도산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업은 사회적 사명으로 반드시 이익을 챙겨가지고 바로 노동자들에게,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충실한 월급을 줄 수 있는 의무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알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기업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받은 법인이라 그러며 법인세를 내며 반드시 삼성, 대우 하나의 독립적 기업이라고 우리가 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반드시 여기는 기업은 뭐가 되느냐, 타인자본. 타인자본 그럴 때 본드 사채를 얘기합니다. 이때 사자는 개인이 돈을 빌려주는 사채와 달리 고리대금업은 아니고 회사가 발행한 채권, 본드를 얘기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반면에 그 다음에 주식은 뭐가 되죠? 자기자본이다 이래 돼가 주주는 바로 회사의 주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자본 안 하는 사채,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뭐가 되느냐, 우리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자본, 주식회사의 뭐가 되느냐, 자본을 이룬다. 그래서 나중에 뒤쪽 가면 여러분들 잘 알지만 회계학에서 배우는 대차대조표에서 대변과 차변을 대조한다. 그래가 대차대조표. 또는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밸런스시트란 말을 갖다 써 BS란 말을 쓰는데 여기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력은, 이게 바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우리는 자산이라고 불러주죠. 그리고 그 원천이 어디로부터 왔죠 하는 걸 갖다 나타내는 걸 갖다 우리는 바로 대변 쪽 이야기가 된다 이거죠. 이럴 때 우리가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바로 부채란 말. 이 부채는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본드를 갖다 얘기한다 이런 말이 되죠. 타인으로부터 빌려온 걸 얘기한다 이렇게 되고, 이게 바로 자본. 이 자본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주식을 얘기하죠. 주식회사는 주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면 거의 오늘날 대표적 기업의 이야기는 주식회사를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은 부채와 자본이란 두 가지를 결합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타인자본, 자기자본. 타인자본이 뭐가 되죠? 부채를 얘기합니다. 자기자본이 뭐를 얘기하죠? 바로 스톡을 얘기하는 주식을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되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받았다라는 법인, 이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은 항상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거고, 반면에 다른 경제인 정부나 가게는 소비 경제를 이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쓰다가 외국이라는 이야기를 갖다 넣게 되면 외국, 국제 경제를 얘기할 때는 외국까지 더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의 본질을 얘기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며, 기업의 본질은 바로 우리가 진단하고자 하는 대상. 진단의 대상이 뭐죠?
바로 기업인데 기업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이 이해를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이 기업은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반드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에게 공동의 목적을 갖다 달성해서 바로 계속해서 나간다. 계속해서 우리가 나간다 그러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기업은 영원히 어야 되느냐 그러면 계속해서 간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의 본질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우리가 바로 병원의 인체를 갖다 우리가 대상하듯이 바로 기업 진단의 대상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을 꼼꼼히 우리가 살펴봤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두 번째는 성장 요건을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말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이 성장한다 그럴 때 성장의 요건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바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 그러는 이야기 성장의 조건은 어떤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기업은 제품을 갖다 반드시 만들어 가지고 제품의 가격이 반드시 원가가 어야 되느냐 그러면 이윤을 창출해야 된다. 그래 기업이 물건을 판다 그럴 때 파는 이 판매 가격과 물건을 생산할 때 원가를 갖다 비교했을 땐 반드시 우리가 봤을 때 등호를 나타낸다면 판매 가격이 원가보다 커야 된다. 그래야만 뭐가 나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기업의 가장 성장 요건. 기업이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항상 발전할 수 있는 요건은 뭐가 되죠? 하고 물으면 반드시 원가보다는 판매 가격이 커야 된다. 예를 들어 100원에 생산해서 120원에 팔면 그거는 바로 기업이 존속되기 위한 요건이지만 100원짜리 물건을 갖다 만들어가 90원, 80원에 팔아야 된다. 그런 건 바로 기업이 어야 되죠? 그렇죠. 무너지는 현상을 나타내는 아주 위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이와 같이 가장 문제는 뭐가 되느냐. 최소한 기업은 판매 가격 플라이스는 반드시 원가를 나타내는 이 원가인 코스트를 갖다가 반드시 어야 되느냐 그러면 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야 이윤을 창출해야 된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업은 영원히 새로운 제품을 갖다 계속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 물건 만들고 생명을 끝내버린다 그러면 거기는 끝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가 되죠? 새로운 생산을 갖다 할 수 있는 즉 제품을 갖다 계속해서 개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거죠.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으로 볼 때 이거는 기업 입장입니다. 기업 입장은 반드시 뭐가 되느냐? 판매 가격은 원가보다 높아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소비자로 볼 때는 제품의 사용 가치가 제품을 사용했을 때 느끼는 그 만족감이 제품의 가격보다는 반드시 커야 된다. 그래야만 계속해서 판매가 일어날 거다 이거죠.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소비자가 사용의 가치가 바로 뭐가 되느냐. 자기가 지급한 가격보다 크다라고 느껴야만 끊임없이 우리는 소비자들에 의해 되죠. 물건을 사서 소비를 하지. 자기가 사용하는 가치가 오히려 자기가 드린 가치보다 못하다라고 느끼면 소비를 갖다 단절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 마케팅에서 여러분들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투입한 자원보다 큰 부가가치. 이 부가가치란 말은 늘어난 가치를 갖다 우리가 밸류 에디드 하는 말을 갖다 하죠. 바로 밸류 에디드란 말은 우리가 봤을 때 늘어난 가치. 늘어났다 그래가 부가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생산자가 1,000원의 물건을 갖다가 어디 되느냐 원가를 들였다. 그럼 1,200원짜리 가치를 만들었다 그럴 때 우리는 200원만큼 늘어난 가치. 이 늘어난 가치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바로 VA. 여기다 부가가치. 우리가 여기 세금이다 그럴 때 부가가치세란 말을 갖다 우리가 듣기는 하는데 부가가치란 개념은 원래의 투한 가치보다도 더 늘어난 가치. 즉 1,000원의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원가를 들여가 1,200원짜리를 만들었다면 200원만큼 늘어난 가치를 부가가치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있어야 한다. 부가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래야만 뭐가 되느냐? 생산성이 어디 되느냐? 그럼 매년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즉 투입한 가치가 1,000원인데 1,200원짜리가 되었다 그럴 때 200원만큼 늘어난 가치를 우리는 부가가치라 그러는데 부가가치가 항상 있어야 되며 반드시 생산성이 매년 증가되어야 된다 하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업의 형태를 갖다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죠.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기업이라 그러는 이야기는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기업의 형태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기업의 발전사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즉 어떻게 발전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한 명이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합자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유한이다 하는 말, 그리고 주식이다,
그리고 여기에 유한과 유한 책임이라는 얘기, 요거는 조금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명합자 유한까지, 한명합자 유한까지는 인적, 사람으로 결합했다 그래가 인적이라고 우리가 불러주죠. 반면에 뭐가 되느냐? 바로 주식이나 돈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면 이건 물적 회사가 되는 겁니다. 돈을 내게 되면 다 되는 거. 근데 단지 여기서 조심할 거는 유한 책임과 유한 회사의 차이를 우리가 보자 이거죠. 최저 자본금은 우리가 봤을 때 무제한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회사의 신용은 회사의 재산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유한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유한 책임은 간접과 유한적인 이라면 여기도 간접과 유한이다. 요것도 맞다 이거죠. 그 다음에 굉장히 강하다. 독립에 대한 거. 근데 이제 문제가 소수냐 다수냐. 여기서 차이가 일어나는 요걸 갖다 여러분들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유한 책임은 소수라면 우리가 봤을 때 유한 회사는 다수다. 요 두 가지의 차이. 그리고 법적 청산 다 같은데 인원에 의하여 뭐가 되느냐. 그럼 철저히 1인 1표제, 1인 1표제. 바로 한 사람이 하나의 의결권을 갖다 가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1인 의결제가 될 땐 유한 책임이라고 본다면 여기에 우리가 봤을 때 지분에 의하여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죠? 자기가 주식을 몇 주 가지고 있느냐. 1주에 대하여 1의결권. 이걸 가지면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되죠? 바로 차이점이 요 두 가지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유한회사와 그다음에 유한 책임회사의 내용은 요건 인원에 의한 바로 철저히 인적에 속한다면 여기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다수에 의하여 바로 1주에 1의결권을 가지는 형태다. 요거 비교를 반드시 해두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이야기는 유한 책임과 유한 회사의 차이는 어떤 데 있느냐. 이걸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기가 소수라면 다수. 그리고 인원에 의한 뭐가 되느냐. 다수결이라면 여기는 바로 어떻죠? 지분에 의하여. 지분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몇 주를 가지고 있죠. 그 사람이 얼마의 바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죠. 하는 것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이런 점을 갖다 비교한다면 다른 건 뭐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우리가 비교해서 참고로 우리가 쭉 흐름을 갖다 본다면은 한명 합자 유한 그리고 주식 비교적 우리가 의해야 되느냐 스타일을 갖다 우리가 기업의 스타일을 갖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는 표준 스타일은 요 네 가지를 갖다 비교할 줄 아는 능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보통 한명회사다 그럴 때 한명회사는 철저히 뭐가 되느냐 가족 일종의 동족회사라는 말을 갖다 많이 씁니다. 동족의 회사다. 가족 간에 의해야 되느냐 구성하는 회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리고 의해야 되느냐 모든 전 사원은 뭐가 되느냐 전 사원이 공동의 책임을 갖다 지는 겁니다. 공동 책임.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무한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끝까지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을 갖다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가족 간에 또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은 거의 어떻게 되느냐 친족끼리 보통 운영하는 회사를 갖다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이제 이게 좀 더 이해되느냐 커지는 입장이 돼야 되겠다 그럴 때 여기는 무한 책임 사원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쓰죠. 끝까지 책임을 진다. 만약 회사가 망했을 때는 그야말로 집에 딱지까지 붙여질 법원에서 소송이 돌아가지고 딱지까지 붙여지는 전 사원이 책임을 공동으로 진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합자가 되면 뭐가 되느냐 유한과 무한이라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유한과 무한으로 구분된다. 유한과 무한을 구분하는 건 유한은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자기가 자본 투자한 만큼만 그러나 무한은 자기가 모든 걸 끝까지 책임지는 이야기 두 가지가 있다 이거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가 뭐가 되느냐 합자인데 이건 바로 중세 코멘다라는 얘기를 갖다 기억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한번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 중세 코멘다는 바로 여러분들 중세 때는 이태리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되느냐 상업사회가 굉장히 발전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이럴 때 선주와 선장이 이 요즘은 어떻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또는 자격증을 따야 뭐가 되느냐? 회사에 취직도 하고 날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이나 아니면 대학을 나오든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였다면 이때는 이태리 시대 때는 바로 18세기의 중세기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바로 거의 무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닷가에 나가 체력 단련을 해야 된다 이거죠. 왜? 선장이 되어야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선주가 딱 봐서 누가 수영을 잘하고 정말 무역에서 성공을 거둘 건가를 많은
뭐가 됩니까? 젊은이들 속에서 발탁을 딱 합니다. 자기가 배를 하나 빌려준다 이거죠. 네가 무역에서 돌아와라. 그러면 이 선주는 배 한 척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철저히 뭐가 되느냐? 유한이다 이거죠. 왜? 자기가 빌려준 배 한 척만 책임을 지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선장은, 젊은 청년은 배를 빌려서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희양 무역을 떠난다. 이럴 때는 생명과 모든 것을 바다에 바쳐야 된다. 무한이다 이거지. 무한. 이와 같이 이 유한과 무한이란 두 가지 성격이 결합된 형태가 뭐가 되느냐? 합작.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사람의 결합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유한과 무한. 여기는 전부가 뭐가 되죠? 무한이었다. 이렇게 되겠죠. 무한이었다. 이렇게 된다면 요거다 말이야. 그리고 유한 회사는 뭐가 되느냐? 50인 이내에 뭐가 되냐? 바로 유한 책임사원으로 구성된 게 유한 회사고, 나중에 유한 책임 회사도 생기는데 요 중간 사이 유한 책임이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는 말 그대로 전체가 이해되죠. 그렇죠. 우리가 개미 군단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주식을 사중을 해가지고 그 돈에 의하여 회사가 발전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갖다 조금씩 버는 사람이 갑자기 집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기업이 운영하는 주식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요즘은 뭐 국내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이런 주식도 좋지만 세계적인 미국의 뭐가 되느냐? 캐슬러 같은 거. 뭐 또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캐슬러가 굉장히 주가를 지금 상승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돈을 모으는 건 좋은데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주식을 사야만 돈을 갖다 많이 모을 수 있다. 이것도 이제 현대 시대에 사는 사람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재테크의 방법이라고 얘기하죠. 은행에 넣어놓으면 거의 금리가 어떻게 되죠? 고정됩니다. 거의 이자 안 붙죠. 뭐 얼마 안 붙죠. 그러나 여러분은 주식을 사게 되면 이게 주식이 5배, 7배 또는 10배 좋은 회사의 주식을 사서 여러분이 보유하면은 여러분들은 비록 그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기업이 여러분의 돈을 벌어준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재테크에 특히 주식과 채권 같은 거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현대 살면서 이 주식과 채권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자로 살 가능성은 약하다 이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 뭐냐? 주식으로 바로 주식을 갖다가 발행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주식을 갖다 발행한 주식에 의하여 뭐가 되느냐? 회사를 이끌어가고, 기업은 소유와 경영은 반드시 분리됩니다. 소유는 바로 누가 하죠?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주식을 산 사람들, 개미 군단을 얘기한다 이거지. 경영은 누가 하죠? 전문 경영인, 월급을 받고 경영을 해주는 사람. 이런 것들이 연결됐다는 요걸 갖다 이해를 하고, 비교적 우리는 왜 되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요까지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인적회사다. 한명합작까지. 그리고 이제 유한 책임까지고, 그다음에 유한 회사와 주식회사는 뭐가 되느냐? 물적이다. 물적이란 말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돈으로 연결되어 있다. 얘는 사람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이해를 하고 요 패턴을 여기에 비교하면 되고, 특히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유한 책임회사와 유한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비교해 줄 이야기의 의미가 있다 하는 걸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바로 우리의 대상, 기업 진단의 대상이 되어야 할 기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이야기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사람으로 결합된 인적회사와 바로 돈으로 연결된 물적회사, 그래서 우리가 발전사를 볼 때 한명합자 유한 주식, 특히 유한과 유한 책임, 요 사이는 유한 책임이 되는 거죠. 요걸 갖다 우리가 한번 좀 잘 비교하고 요 표를 갖다 보되 이제 단지 유한 책임과 유한을 갖다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만 정리를 하면 어렵지 않게, 즉 우리가 바로 기업이라고 얘기하며 진단의 대상, 마치 병원에 인체를 갖다 대상을 하듯이 기업 진단은 뭐를 말 그대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기업은 어떤 것들 이런 형태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한 번쯤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업을 진단한다 그럴 때 진단의 의미가 뭐냐 하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기업을 진단한다 그럴 때 진단의 의미가 뭐냐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자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진단이다 그럴 때 진단은 매너지먼트 뭐가 되느냐? 컨설팅이다. 이런 말을 갖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기업 진단은 기업의 경영을, 불합리성을 시정한다. 마치 사람을 갖다 병원에 가게 되면 만약에 인체를 운용 안 돼서 운동이 부족하다.
너무 체중이 높다. 이러듯이 기업의 경영에 불리한 내용을 갖다가 시정하게끔 만들어준다. 그래서 건전한 기업으로 유도한다. 핵심은 건전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건전하게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변경되는 걸 갖다 우리는 얘기하는데 이걸 갖다 건전기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바로 제3자인 잘 아는 기업의 대상자가 얘기하라 그러면 자기가 다 잘 됐다고 얘기하겠죠. 경영지도사라든가 기술적 이야기의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는 우리가 보통 이제 같이 여러분 잘 알지만 우리가 경영지도사는 비교적 문과 계열이라면 기술지도사는 생산 쪽이라고 얘기하고 생산관리 쪽은 거의 기술지도사라는 말을 많이 썼죠. 이게 구분되어 있다 이거죠. 이런 사람에게 바른 뜻이 뭐가 되느냐? 이 기업의 실태를 갖다 조사하고 분석하게 한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떤 기업인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철저히 해야 되느냐 그러면 시뮬레이션 분석을 해라 이거죠. 그래서 문제점을 갖다가 발견하고 그 문제점을 갖다 개선하라. 그래서 권고와 지도를 한다 하는 말을 갖다 얘기를 일단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업 진단은 예비 진단. 맨 먼저 예비적으로 먼저 한번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그러면 본 진단을 갖다 반드시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권고를 하고 사후에 지도를 한다는 순서. 여러분 순서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단의 순서는 맨 먼저 예비 진단이 1번, 그리고 본 진단이 2번이 되고 그다음 권고가 3번이 되고 사후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지도하는 게 4번째다. 그래서 1, 2, 3, 4. 이 4단계를 갖다 반드시 한 번쯤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요약한다면 대상은 뭐가 돼? 기업. 기업이 뭐가 되느냐? 기업 진단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이 다 건전하냐? 건전하지 못하냐? 핵심 요인은 요걸 갖다 얘기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건전한 기업이냐 하는 걸 갖다 안다. 그럼 누가 하죠? 누가 하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제3자. 기업과 관련된 사람이 한다면 다 우리 기업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갖다 보호하려는 비호막, 비밀을 갖다가 어디 되느냐 가지게 되지만 제3자가 되니까 뭐가 되느냐? 정확하게 기업을 갖다 진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래서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는 문과 계열에 여러분들 잘 아는 경영지도사, 그리고 기술지도사도 경영지도사 속에서 생산 쪽 이런 부위는 기술지도사가 되는 거죠. 이걸 이해를 하자. 그래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단 조사하고 분석하는데 조사하고 분석해서 결과가 나오면 어떤 단계? 예비. 두 번째 뭐가 되죠? 본진단. 세 번째 뭐가 되죠? 권고. 네 번째 뭐가 되죠? 사후 진단이라는 단계. 요 1, 2, 3, 4의 단계를 갖다 거치며 바로 프로세싱 된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여러분이 이해를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업의 진단의 특징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기업의 진단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자. 기업의 진단은 바로 다양한 목적이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겠죠. 회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어디 되느냐 그러면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가 됩니까? 회사다 이럴 때 회사, 하나의 기업이라 그럴 때 기업은 여러 형태의 이해관계자가 있게 되죠. 맨 먼저 회사의 주식을 산 주주 또는 회사의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 사채주,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정부,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기업이 쓰는 물건을 갖다 쓰는 소비자, 그리고 기업의 종사는 뭐가 되느냐? 종업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이야기, 이런 사람들을 갖다 우리는 전부 다 묶어서 뭐라 그러냐? 바로 기업과 관련되는 사람, 인트레스트 그룹이다. 이런 말을 갖다 쓰죠. 인트레스트 그룹이란 말은 이해관계자라는 말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이해관계자는 기업에는 수많은 사람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기업 진단을 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기업 진단은 단순 종합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그렇죠. 전반적인 경영 전반에 대한 종합 진단이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전체 속에서 생산이 잘 되어야 이익이 나고 이익이 되니까 또 이익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하는 종합적인 입장. 이 종합적 진단을 갖다 한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영은 보통 전반적으로 진단을 하고 권고를 하고 나중에 지도하는 이 세 가지. 기업 진단은 보통 1, 2, 3에 대한 이야기로 얘기하고 보통 진단, 권고, 지도
이 세 가지 이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의 진단의 목표를 갖다 우리가 잡아라 그럴 때 목표는 어떠냐. 그런데 이상한 징후를 발견했다. 징후가 발견이 되었다. 그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치 사람이 몸에 뭔가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 그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듯이 기업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다 할 때는 그 원인을 분석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바로 원인 분석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합리적 개선책을 갖다가 마련한다. 그래서 가능한 결과는 뭐가 되죠? 기업의 가치. 기업의 가치를 갖다 나타내는 거. 기업의 밸류를 갖다가 상승시키는 거.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게 뭐가 되죠? 그렇죠. 진단의 목표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거는 논리 정연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수업을 들으실 때 수업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노트화한다 그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첫 시간에 굉장히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시험 보기 전에 노트를 갖다 반드시 의해 써야 됩니다. 이 노트를 우리가 쭉 기록하는데 단면 노트를 갖다 기록해라. 여긴 여백을 두세요. 나중에 해야 되느냐 그러면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땐 보완을 해야지. 여기 뭐 중간에 끼우고 달고 이러다 보면 복잡해가 다음 노트 보기 싫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면은 기록하되 한 면은 여백을 둬라. 시험 치기 전에 계속 노트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시험 보기 전에 한두 달 전에 노트를 가지고 이제 최종의 노트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정리를 갖다 해주는 이제 예를 들어 서머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서머리를 합니다. 시험장 갈 때는 서머리 된 노트를 갖다가 해야 되죠. 노트의 서머리를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우리가 처리한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정리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 징후, 다음에 원인 분석, 합리적 개선책, 그리고 뭐가 되느냐? 나중에 기업의 가치 상승, 밸류를 갖다 높이기 위한 활동. 이게 뭐가 되죠? 기업 진단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도 여러분이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업의 진단을 갖다 우리가 쭉 하고 목표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 이렇게 기업의 진단이나 기업의 목표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여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기업의 진단이 필요하다. 종합적이다. 그리고 진단 권곡 지도라는 이야기. 그래서 내용을 갖다 좀 더 보면 이상 징후가 있다면 원인을 분석해라. 합리적 방안을 찾아내라.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진행하라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하는 이야기도 꼼꼼히 노트하고 노트는 단면 노트를 써서 반드시 마지막에 시험 보러 가기 전에는 이 단면 노트에 적힌 내용을 또 보완사항이 있다 그럴 때 항상 여기에다가 이 속에 막 자기가 기록한 속에 이렇게 짜집게 하지 말고 비어있는 칸에다가 더 추가를 해줘라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깔끔하게 노트가 보기 싫지 않게 너무 복잡해버리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노트를 첫 시간이니만큼 매우 잘 작성하라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단면 노트를 쓰라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단과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 목표를 갖다 우리가 얘기했고 필요성을 갖다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죠. 자, 기업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뭐가 문제니? 문제를 갖다 맨 먼저 이해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죠. 정확한 진단. 마치 병원에 갔을 때 여러분이 병명이 이 병자가 이 환자가 어떤 게 병이지? 이걸 영역별로 우리가 딱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입이 눈꼬다. 그러면 뭐 눈이라든가 이상 현상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가죠. 그러면 영역별로 가지만 여하튼 그 갔을 때는 반드시 정확한 진단.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방이 우선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이 회사의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 외부와 내부라 그러는 이야기가 나오죠. 일반적으로 외부는 여러분 잘 알지만 현재가 어디에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고 현재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상황이 SWOT라는 말이 나오죠. O와 T라는 두 가지가 외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회냐 위기냐. 이럴 때로 지금 코로나 현상이 일어나는 현재는 우리는 상당한 기업으로 볼 때는 위기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내부로 볼 때는 강점이냐 약점이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갖다 묶어서 경영학에서는 스왓 분석이라는 말을 갖다 많이 쓰죠. 스왓은 내부와 외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서 강점이냐 약점이냐 위기냐 기회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기회냐 위기냐
이걸 갖다 SWOT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 객관적으로 진단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런 SWOT에 대한 이야기가 뒤쪽에 가면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게 바로 내부적 환경, 외부적 환경 이 두 가지를 갖다 우리가 따지는데 이건 OT와 SW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영의 진단을 갖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경영 조직에 적극 반영해야 됩니다. 이럴 때 결과를 갖다가 반영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 그래서 반드시 적극 반영하라 하는 말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건 기업의 성과 창출에 기여하게끔 바로 기업의 이익을 갖다 낼 수 있게끔 만들어줘라. 이익을 못 내는 기업의 진단 의미가 없다 이거죠. 기업은 굉장히 중요한 게 적정 이윤을 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을 쓰죠. 그리고 기업의 경영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기업 진단이 꼭 필요하다. 마치 사람이 의외되죠. 몸을 갖다 항상 건강검진을 갖다 우리가 받듯이 뭐가 되느냐, 기업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 진단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본다 하는 이야기가 기업 진단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이야기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업은 진짜 이익을 벌기 위하여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기업은 끊임없는 진단을 해서 잘못된 보위를 수정해가며 진보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죠. 그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업 진단의 효과를 말하라 그럴 때 효과는 어떤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경영자 관리자에게 반드시 정보를 갖다 제공한다, 인포메이션을 제공한다. 아주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갖다 준다 그러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을 활용해야 된다. 아무에게나 기업 진단해달라,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기업을 갖다 진단하기 위한 전문가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가 되기 위하여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전략은 바로 나갈 방향입니다. 마치 항해하는 배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는 나침판. 바로 항해할 때 그 나침판이 뭐가 되느냐, 전략을 제시하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 전문적 조언을 갖다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기업이 처한 내부의 강점, 약점, 아까도 말했지만 SW란 말을 갖다 쓰죠. 그다음 외부에 대한 이야기, 바로 위기와 기회라는 얘기를 갖다 얘기하는 이런 것들, SWOT라는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하나의 환경 분석을 얘기한 거죠. 그 시스템을 갖다가 개선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거는 기업은 시스템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영을 배울 때 전략이란 말, 전략 그러면 항해하는 선박의 나침판이다. 어디로 갈까요 하는 이야기가 바로 전략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갖다 얘기합니다. 연결되어 있다. 마치 우리가 봤을 때 시스템이란 말은 아파트에 A란 집에 불이 났다. 그럼 옆집 불날 수 있습니다. 윗집, 아랫집까지 영향을 줍니다. 이와 같이 연결된 걸 갖다 우리는 경영학에서 뭐라 그러죠?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한다. 시스템은 뭐죠? 그렇죠.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치 뭐가 되느냐? 오늘 아침에 식사를 했는데 배가 아프다 이거야. 잘못 음식 먹었다 이거죠. 그럼 배의 장 한 곳만 아픈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아파. 연결되어 있다. 이걸 우리는 경영학에서 시스템이라고 불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 하나로 끝나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 여러 가지 연결되죠. 기업은 물건 만들고 팔고 이익을 챙기고 주주에게 돈 주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이라는 얘기가 되겠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기업 진단은 반드시 우리가 봤을 때 관리자와 구성원에게 뭐가 되느냐, 이 관리자는 경영자를 얘기하고 거기에 총무원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이 구성원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훈련과 개발의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자, 이 사람들 처음부터 다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앞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물건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등등의 뭐가 되느냐, 훈련과 개발. 여기에 대한 기회를 갖다가 만들어주는 게 뭐가 되죠? 바로 기업 진단의 이유다. 마치 우리가 건강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하여 뭐가 됩니까? 건강 진단을 받듯이 기업도 정상적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진보하기 위하여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되냐? 경영자, 관리자의 훈련과 개발. 이 훈련과 개발의 기회를 갖다 만들어주는 것이 기업 진단의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첫 시간에 기업 진단의 의미, 그리고 기업이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갖다 여러분하고 살펴보며 앞으로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노트를 잘 만들어 달라는 거. 노트를 잘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무기입니다. 시험 보러 갈 때. 그래서 노트를 양면 쓰지 말고 단면만 서되 한 면은 비워둬라. 그래서 쭉 작성하면 만약에 채울 게 있다면 옆에다가
바로 정상적 처음 한 옆에다가 어야 되느냐 우리가 노트를 반드시 채워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일자는 내용을 잘 듣고 정리를 하고 두 번째 노트에 넣고 그럼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어야 되죠. 그렇죠. 시험 치러 가기 전에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쪽지. 즉 한마디로 마지막 어야 되느냐 최종 이 노트를 보며 정리하는 거. 그걸 가지고 현장 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마지막 말씀드리며 이제 1강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과 함께 기업 진단이란 어떤가 하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끝났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내용을 갖다 이해를 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강의를 들으면 내용을 이해하라. 두 번째는 노트화하라. 그래서 강의와 노트를 갖다 잘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강의가 다 끝났을 때는 끊임없이 노트를 갖다가 보면서 또 요약하는 서머리하는 바로 여러분 종이에다가 흰 백지에다가 한 10장 정도의 흰 바로 요약을 해라 이거죠. 그 요약본을 가지고 시험장 가서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점수를 거둘 수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기업 진단의 첫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